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8일 국내 경기와 해외 축구 총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KCC 대 한국가스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CC는 12월 14일 정관장과의 홈 경기에서 103대 76 승리를 거두며 3연승에 성공했다. 최준용이 16.72발을 기록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고 허웅과 허운도 나란히 15점씩을 올리며 힘을 더했다. KCC는 20경기에서 12승 8패를 기록,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물론 슈퍼팀의 명성을 생각했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3연승을 거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 충분하다. 쇼농, 드완 에르난데스 웨인 듀오가 잘해주고 있고 허운, 김동현의 활약도 준수하다. 직전 경기에서는 최준용까지 부상을 털고 돌아왔다. KCC의 뎁스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어서 가스공사는 12월 15일 모비스와의 홈 경기에서 73대 76 패배를 당하며 2연승이 마감됐다. 벨란겔이 25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발했다. 가스공사는 21경기에서 7승 14패를 기록, 대단히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물론 시즌 초반 극도로 부진했던 모습은 어느 정도 떨쳐냈지만 좀처럼 순위 상승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라거나, 퍼킨스, 벨란겔 외인 3인방의 활약이 준수하며 기량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가스공사가 보다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의 꾸준한 활약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롯해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 최근 폼 등 모든 면에서 KCC가 우세하다. 홈코트 이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하루의 휴식을 더 취한 만큼 체력적으로도 유리하다. 최준용의 가세로 상승세에 더욱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홈팀 KCC가 가스공사를 꺾고 파죽의 4연승을 내달릴 것이다. 이번 경기 부산 KC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KB손해보험 대 삼성화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손해보험은 12월 13일 한국전력 원정 경기에서 3대0 패배를 당하며 4연패에 빠졌다. 비에나가 17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KB손해보험은 15경기에서 7승 8패를 기록, 5할 승률을 밑돌고 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런 부진과 함께 4연패 수렁에 빠져버렸다. 대권을 바라보는 KB손해보험이기에 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연패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까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타격이 상당하다. 하지만 주전 세터 황태기가 복귀를 했고 주포 비에나가 건재하다. 토종 에이스 나경복을 비롯해 국내 선수 몇몇도 확실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어서 삼성화재는 12월 14일 우리카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며 9연패에 빠졌다. 아이가 19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삼성화재는 15경기에서 2승 13패를 기록, 형편없는 성적으로 인해 리그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아이라는 확실한 1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게 전부다. 국내 선수들의 활약은 전혀 도드라지지 않으며 시즌 내내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력은 물론이고 에너지 레벨도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멘탈적으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롯해 올 시즌 성적과 전반적인 경기력 모두 KB손해보험이 우세하다. 물론 KB손해보험의 최근 폼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허나 상대가 삼성화재라면 현 시점에서 KB손해보험이 고점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상대다. 홈이점을 등에 업고 KB손해보험이 삼성화재를 제물삼아 연패 탈출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 경기 KB손해보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현대건설 대 한국도로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은 12월 13일 GS칼텍스 원정 경기에서 1대3 승리를 거두며 4연승에 성공했다. 카리가 26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양효진, 자스티스도 힘을 더했다. 현대건설은 15경기에서 9승 6패를 기록, 준수한 성적을 거두며 선두 도로공사를 맹추격하고 있다. 직전 경기 승리로 어느덧 연승 숫자는 4까지 늘어났고 팀 사기와 분위기도 최고조에 달해 있다. 평준화된 리그 속에서 전력이 약화된 팀 중 하나였기에 올 시즌 우려가 앞서기도 했지만 탄탄한 뎁스와 강팀 DNA를 바탕으로 팀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카리, 자스티스 웨인 원투펀치가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하고 있고 국대 세터 김다인의 경기 운영 능력도 단연 리그 최고다. 이어서 도로공사는 12월 14일
IBK 기업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며 3연승에 성공했다. 모마가 35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타나차, 김세빈도 힘을 더했다. 도로공사는 15경기에서 13승 2패를 기록,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애당초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을 정도로 두터운 뎁스와 화려한 선수 면면을 자랑한다. 시즌 출발부터 지금까지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 포지션에 걸쳐 모든 선수들이 제 몫을 다하고 있다. 모마, 타나차, 강소희 삼각편대의 위력은 가히 리그 최강이며 리베로로 포지션을 전환한 문정원의 활약도 준수하고 중앙을 지키는 김세빈의 활약도 쏠쏠하다. 슈퍼루키 이지훈도 확실하게 눈도장을 각인시키고 있다. 실제로 올 시즌 도로공사의 퍼포먼스는 대단히 인상적이고 임팩트도 강렬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현대건설의 경기력이 결코 도로공사에게 뒤진다고 보기 어렵다. 팀 사기와 분위기도 최고조에 달해 있고 에너지 레벨도 최상이다. 홈코트 이점을 갖는 쪽도 현대건설이며 하루의 휴식을 더 취한 만큼 체력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래서 2위 맞대결인 만큼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도 있다. 이번 경기 현대건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사우디 대 아랍에미리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을 꺾고 4강에 진출했으나 요르단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으나 4강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3위 확보가 성난 민심을 잠재울 최소한의 조건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과제는 동기부여 회복이다. 실망한 선수들을 얼마나 빨리 추스르느냐가 관건이다. 전술적으로는 로테이션을 일부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벤치를 지켰던 신의 공격수 탈랄 하지나 미드필더 무사브 알, 주아이르 같은 젊은 피들이 기회를 받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특유의 기술과 점유율 축구로 UAE를 압도하려 할 것다. 이어서 C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아랍에미리트는 알제리를 꺾고 4강에 진출했으나 모로코에게 완패를 당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는 객관적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4강까지 오른 저력을 보여주었다. 비록 결승행은 좌절됐지만 대여 사우디아라비아를 잡고 3위를 차지한다면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할 수 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심리적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라이벌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UAE의 핵심은 역시 빠른 공수 전환과 역습이다. 파비우 리마의 왼발 킥 능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느슨해진 수비 집중력을 공략할 주목이다. 또한 골키퍼 칼리드 에이사의 선방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고 날카로운 한 방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34위전은 대개 전술보다는 누가 더 뛰고 싶은가의 멘탈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분위기 면에서는 잃을 게 적은 UAE가 나을 수 있지만 선수단 뎁스와 개인 기량 면에서는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선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존심 회복을 위해 주전급을 대거 투입한다면 전력차가 드러날 것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의 의욕이 떨어져 있다면 UAE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요르단 대 모로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오른 요르단은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요르단은 2023 아시안컵 준우승에 이어 이번 아랍컵에서도 결승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강호로 자리매김했다. 요르단의 힘은 미친 활동량과 견고한 조직력에서 나온다. 객관적 전력은 열세지만 강팀을 상대로 주눅 들지 않는 멘탈리티가 최대 강점이다. 요르단의 에이스는 역시 요르단 메시 무사 알타말이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은 모로코의 견고한 수비진을 균열낼 유일한 희망이다. 파트너 야잔 알라이마트와의 호흡은 역습 상황에서 치명적인 파괴력을 자랑한다. 요르단은 점유율을 모로코에 내주고 철저하게 웅크린 뒤 알타마리를 향한 롱볼 한 방으로 기적의 우승을 노리는 실리 축구를 구사할 것이다. 이어서 B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오른 모로코는 시리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모로코는 이번 대회 내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어차피 우승은 모로코라는 평가를 입증하려 하고 있다. 모로코는 유럽파와 국내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카리메엘 베르카우이, 왈리드 아자로, 압데라자크 함달라가 이끄는 공격진의 무게감은 요르단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수비에서는 나에프 아게르드의 제공권 장악이 요르단의 세트피스를 차단할 것이다. 모로코는 한 수위의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이른 선제골로 요르단의 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 경험, 기술 모든 면에서 모로코가 앞서 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팀이다. 물론 요르단이 이번 대회에서 사우디 등 강호들을 연달아 격파하며 도깨비 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단판 승부라는 변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스쿼드 퀄리티에서 우위에 있는 모로코가 전후반 내내 경기를 주도해 나가며 요르단을 꺾고 아랍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이다. 이번 경기 모로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폴리 대 AC 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폴리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강력한 카리스마 아래 우승 청부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 한다. 리그에서 무승부가 단 한 번뿐일 정도로 로어 나싱의 화끈한 경기를 펼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나폴리는 라스무스 호일룬이라는 확실한 득점원을 보유하고 있다. 케빈 더 브라위너, 스콧 맥토미니,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앙귀사의 활동량은 밀란의 허리를 압박하여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콘테 감독은 단판 승부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특유의 3백 시스템을 바탕으로 선수비 후 빠른 역습 그리고 세트피스로 결승행 티켓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AC 밀란은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 체제에서 공수 밸런스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그 1패라는 기록은 그들이 얼마나 지지 않는 팀인지를 증명하는 수치다. 밀란의 강점은 왼쪽 라인을 책임지는 하파엘 레앙의 존재감이다. 레앙의 파괴력은 나폴리의 측면 윙백들을 수비 지역에 가둬둘 수 있다. 반대편에서는 크리스천 풀리시기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밀란은 나폴리의 강한 압박을 유려한 빌드업으로 풀어내고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속도전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나폴리는 파괴적이지만 기복이 있고 밀란은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좋다. 나폴리의 3백 뒷공간을 레앙과 풀리시기 공략한다면 나폴리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콘테 감독의 나폴리가 전술적으로 밀란의 윙플레이를 봉쇄한다면 밀란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쪽은 밀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폴리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